질문이나. 예전에 읽어책인데 참,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새로운지. 정말 다시 지금까지 봤던 내용이나 책이나 그런 것들을 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큰 경험이 이런 거 할 때 돌아보면서 다시 보는 습관을 주인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그래야지 그때 느꼈던 지신 이런 것들이 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것으로서 점점 다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은 그 생각이 좀 제일 많이 듭니다. 다시 한 번 더 봤던 것들 보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. 그냥 한 번 보고 이렇게 넘어가는 것도 아니지. 그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듭니다. 정선이는 어때요? 뭐 질문이나 느꼈던 거나. 질문은 없고요. 그냥 책이 굉장히 혁신적이고 그런 내용인데 우리랑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다는 게 보면 우리 자체가 우리도 잘 못 느끼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혁신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얼마나 어떻게 어렵고 거지 같은 회사는 특별히 크게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난 이게 다라고 생각하고 만든 거니까 우리는 이대로 가면 되잖아요. 예전에 뭐 나쁜 습관 고치는 게 어렵지 새로 습관 만드는 건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렇게 하고. 그러니까 올바르게라는 게 올바른 게 뭐 맨날 뭐 거지 같은 사람들 빵 주고 막 어려운 사람들 무조건 돕자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게 안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대접 받아가면서 일하고 나가서는 보람 있다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음 편히 그냥 돈 안 벌더라도 유유자적하고 멋있게 사는 사람보다 더 불쌍한 것 같아요. 요새 보면 담배도 늘고 회사에 비전이 없다고 그러고 좋은 회사에 다닐수록 더 그런 점이 많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뭐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구해지지 않을까. 딜버트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딜버트라는 만화가 항상 그래요. 그 세일즈맨이 살면서 얼마나 이렇게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만화가 있는데 그 딜버트의 세상이 끝나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하나씩 해봐야죠. 너는 어때요? 그래서 되게 좋은 내용 많고 앞으로 이렇게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잖아요. 그런 걸 어떻게 제가 받아들여서 이제 실용적으로 해야 될지 그런 게 생각되고 이제 그런 걸 알았으니까 계속 자주 보면서 실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제시는 아까 고객을 부담하지 말라 하셨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포인트를 만들게 되면 그 고객들한테 어떤 거를 소개시켜주고 어떤 경험을 해줄 수 있는지. 이 질문? 그러니까 이 고객을 독점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 내용이 지금 그런 게 그 경쟁자가 있을 거예요. 내가 만약에 콜라를 파는 회사면 펩시콜라를 욕하지 말고 펩시콜라도 이런 좋은 회사지만 우리는 이거보다 뭐가 더 좋다 이런 관점에서 고객을 독점하지 말라라는 거는 그거고요. 그 다음에 말하는 건 아마 브랜드 이야기, 이 브랜드를 어떻게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에 가까운 질문 같아요. 아니면 저희 회사를 봤을 때 저희 그 포인트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어떤 거를 제공해서 어떤 좋은 경험을 하게 해줄 수 있는지. 그 고객이랑 그 고객이랑 고객을 독점하지 말라는 거는 우리가 이거 같아요. 독점하지 말라는 건 우리만 이 물건을 쓰게 하는 게 아니고 더 좋은 것들이 있으면 소개를 해준다는 건데 더 좋은 걸 어떻게 소개를 해주냐면 만약에 내가 그림에서 뭐 예를 들어 수묵화를 잘 그린다 그러면 수채화 잘 그리는 사람을 소개시켜 달라는 거거든요. 무조건 수묵화로 우기지 말고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그게 있겠죠. 예를 들어서 어떤 소비자가 굳이 대출을 안 해도 되고 포인트도 잘 쓰는 소비자가 있으면은 이거는 우리보다 이쪽이 더 좋겠습니다. 좋은 겁니다. 라고 솔직히 인정하고 보내주고 대신 이 돈을 우리가 좀 빨리 쓰거나 급하게 쓸 때는 우리 사이즈가 좋습니다. 이런 거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도 그 고객을 독점하는 거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소비자한테 그런 거 설명을 해주는 게.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을 솔직하게 얘기할 때 대신 뭐 포인트 있는데 뭐 이건 써봐야 소용없습니다. 이거는 거짓말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. 다른 질문.
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많은 얘기 중에 이제 다 기억하고 있을 만한 이런 내용이 어떤 게 있어요? 먼저 서비스에서는 무조건 고객을 성공시켜라. 무조건 고객의 성공이 목적이지 우리가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 뭘 대강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을 어떻게 하면 성공을 시킬지의 관점에서 뭘 만드는 거고,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인재에 관해서 나올 때 인재 같은 경우는 그거 같아요. 우리가 2년이나 1년마다 2년마다 우리가 각자 전공이나 우리가 정말 잘했던 것들을 하나씩 늘려나가는 거. 그 다음에 세 번째, 사람 대할 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잘 대한 다음에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그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 낯설어하고 배척하지 말고 그 다른 점이 항상 우리의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을 해서 서로 이해를 하고, 또 이해하는 걸 뛰어넘어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너무 좋고 우리의 장점이라는 느낌을 갖고,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하고 진정하게 소통을 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거,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정말 인재를 키우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고 무조건 그 사람 얘기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그 사람과 같이 꿈을 꾸면서 정말 높은 길을 향해서 앞으로 가는 거,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, 그게 이제 만약에 좀 힘들어질 때는 서로에게 좀 피드백이나 코칭을 해가지고 같이 가는 뭐 그런 내용들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. 무슨 질문이 있는데요. 항상 이제 멋진 실패를 강조하시잖아요. 근데 그게 어떤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것 같거든요. 예를 들어 뭐 공모기에 있는 그런 조직이라든지 아니면 뭐 엄청 여유가 없는 그런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 초창기인 경우에는 이제 한 번의 실패가 회사가 이뤄할 수 없는 그런 길로 이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멋진 실패라는 걸 그런 걸 이제 강조할 수 있는지. 그거는 쾌속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더 쉽게 설명이 됐을 것 같은데,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뭐 예를 들어 25일날 이걸 만들어야 된다. 그럼 우리가 한 부품에서 계속 문제 없는 것들을 줄여가면서 만들어 봐야 제대로 된 제품이 안 나오니까 아예 처음부터 첫날 완성을 다 시키는 거예요, 완성을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지하게 실패를 많이 하겠죠, 우리 목표에 관해서. 왜냐면은 한 달 걸릴 거를 하루에 만들었으니까. 하지만 어디서 가능성들이 또 보일 거라고요. 그 다음에 또 다음날 또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. 또 완성시키고 그런 식으로 가는 그런 실패를 말하는 거거든요. 근데 오히려 그런 실패 없이 부품들만 다 만들어서 마지막에 합치게 되면 오히려 거기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대신 프로토타이핑 해서 빨리빨리 완성된 구상도를 하루하루 만들면서 하루하루 전체적으로 채워나가면은 여기에 나오는 그 잘못된 거나 예상되는 문제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알아서 고객이랑 얘기해가지고 만들면 빨라지는 것 같아요. 나중에 이렇게 쾌속 프로토타이핑이 잘 안 될 경우에는 막판에 힘들어질 것 같아요. 막판에. 이번에 저희가 느낀 것도 그렇고. 여러 번 실패하라는 건 뭐냐면 일을 실패하라는 게 아니고 그 기간 안에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일을 보면서 그런 식의 실패를 말하는 거거든요. 에디슨의 실패처럼. 그래서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.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요새는 공무원이 혁신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. 기존에 일 처리하는 건 일 처리하고 혁신할 건 혁신해서 만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실험을 해봐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새로운 걸 붙이는 그런 식으로. 고객이 해달라는 거 정도는 그냥 하고 30 정도 놓고 70은 새로운 걸 도전해서 기절할 만한 걸 만들고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.